굉장히 쉬워 보이죠, 이렇게? 마들렌 되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 판이 좀 중요해요. 이거 원래 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편집 안 하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음료가 아닌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디저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디저트 전문가를 한분 모시고서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창업자,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을 무려 2,000명 맞죠? 2,000명이나 가르치셨다고 하는데요. 슈가레인의 조한빛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가레인 베이킹 스튜디오의 조한빛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렵게 모셨죠.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네. 그럼 오늘 어떤 걸 만들어 보면 될까요? 오늘은 마들렌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마들렌이라는 품목 자체가 디저트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쉬운 품목 중에 하나예요. 만드는 공정도 복잡하지 않고 재료도 그나마 좀 간단한 편이고, 만드는 시간 그리고 굽는 시간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고. 좋습니다. 당이 땡기는 시간인데 카페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마들렌 되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팁을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마들렌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레시피를 적을 때 표 형식으로 적어서 같이 묶어서 계량할 수 있는 재료들은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일단 담아야 될 그릇도 줄어들고 나중에 설거지도 줄어들고.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여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달걀, 우리가 전란이라고 하는데 달걀이랑 우유 꼭 같이 계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탕, 꿀, 소금, 여기 가루류에는 이제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 이제 안에 지금 숨어져 있어요. 요 아래 있군요. 지금 네네. 검검하게 뭔가 네네네. 했어요. 섞여 있어갖고 조금 이따 채를 칠 거긴 한데 네네. 일단은 같이 제가 이렇게 담아놨고, 네. 그런 다음에 부풀어 올라야 되니까 베이킹 파우더. 파우더도. 네,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녹인 버터인데, 이 온도는 몇 도 정도로 맞추면 될까요? 온도는 이제 저는 보통 한 50도 정도에서 50도 정도? 사용하는데 50도 전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녹인 버터를 제외하고서는 다 실온에. 실온에요. 네. 차가우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실온에 안 맞추시면은 이 바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설탕이랑 꿀인데 잘 안 녹아요. 그렇기 그럴 때문에 수도 이제 실온에 있겠군요. 맞춰주시면 되고. 이거 지금 다 섞으면 되는 거죠? 한 번에는 아니고 차례차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도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순서도 안 꼬이고 실수도 안 하고 좋은 습관이긴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나열해 놓는 거. 그럼 한번 이제 실제로 만들면서 또 이게 팁들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판을 준비를 해야죠. 네. 판. 이게 사실 판이 좀 중요해요. 그렇군요. 판의 영향이 이 최종 마들렌 모양을 결정짓기 때문에 판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사용하는 판은 네네. 제가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영상 링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럼 실제로 대표님이 평소에도 사용하시는 저는 판인가요? 이 판을 사용하고, 사실 판의 종류가 정말로 많거든요. 저는 이 판이 약간 깊어요. 우리나라에선 정말 강조하는 그 마들렌 모양이 배꼽 미만이다. 약간 맞아요. 뚱뚱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먹음직스럽고 그냥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맞아, 빵빵하면. 그런 마들렌을 만드시려면 이렇게 깊은 팬을 사용을 이게 하셔야 깊어야 되는군요. 네네. 저도 이게 펜을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얇은데 네네. 이렇게 뚱뚱한 배꼽이 안 나오는 네.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가장 수가 큰 있겠네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펜의 모양까지도 되게 중요하다. 네. 팬을 일단 준비를 하시고 팬에 버터칠을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버터칠 안 하면 마들렌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네네.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팬들은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테프론 코팅이 돼 있거나 실리콘 코팅이 돼 있어서 안 해도 잘 떨어지기는 하는데, 실리콘은 확실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테프론 코팅 돼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버터칠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면 안전하다. 안전하니까요. 네,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통 이제 버터칠하고 이렇게 밀가루를 뿌리는 경우도 있던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건가요? 예전에 사용했던 팬들은 잘 안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강력분까지 뿌려서 하는 게 확실했는데, 요즘 팬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차례. 네네네. 보는 거랑 또 하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이게 향이 장난 아니네요. 향이 나요? 버터 향이? 네. 후각이 좋아요. 버터는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버터가 이 마들렌이나 구운 과자류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이 버터는 좋은 걸 사용할수록 맛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오늘 가져온 게 이제 발효버터.
사용을 하고 차이가 좀 나긴 나요. 네. 이제 팬이 다 준비됐으니까 그냥 옆에 잠깐 뭐 네. 주워두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저희가 넣어서 뭐 녹인다, 섞인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돼요. 뭉치지 않게 잘 섞는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하면 네,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꿀 같은 경우는 살짝 단단해서 전자레인지에 정말 살짝만 아, 살짝 조금 돌려볼까요? 부드럽게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네. 그냥 섞는다 느낌으로. 네네. 이게 막 휘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디저트를 만들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네네. 이게 오븐에 들어가면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떤 힘으로 불어오르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오늘 같은 경우는 베이킹 파우더를 썼기 때문에 화학적 팽창제고 화학적으로요? 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공기를 넣어서 공기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의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세게 섞어서 공기를 넣을 공기를 필요가 넣을 없다는 필요는 없어요. 다 녹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면서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사그락사그락거리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요? 근데 정말 체크하고 싶다 하시면 손 사이에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만져보고. 네, 사글사글거림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루를 채쳐서 넣으면 되는데 그냥 채치는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아 그래요? 좀 뭐 어떤 기술이 있을까 지금 되게 아니요.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손놀림이 다르시네. 이게 마지막에 남은 것들은 그냥 이거는 네. 다 들어가야죠. 이거는 맛있는 코코아 가루이기 아. 때문에 다 들어가야 돼요. 발로나 코코아 가루인가요? 네, 이것도 아무래도 좀 좋은 거 사용할수록 맛있어지는 네.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발로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저도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전문가의 성격이가 진동이 일정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코코아 향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럼 60개 하고 싶으면은 10배로 하면 네, 돼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6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좀 큰데 하면 큰데 충분히 하면- 하고 그리고 스탠드 믹서기 쓰셔도 되고 아, 그렇죠. 핸드 믹서기 믹서기. 쓰셔도 되고 충분히 기계의 힘을 빌리시면은 대량으로 생산하실 수 그렇군요. 있죠. 이것도 그냥 섞으시면 되는데 그냥 막 섞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리시는 게 좀 더 잘 섞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뭉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네네. 네네. 제가 어떻게 좀 잘하는 편인가요? 손이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탁탁 이렇게 감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구가 손에 딱 감겨야 되는데 해보신 분 같기도 하고. 진심이신 거죠? 방송용 멘트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벽을 긁어서 이렇게 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가루가 다 섞이게 하시는 게 그렇죠. 목표라서. 이게 힘이 꽤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6개 정도는 진짜 손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이제 카페에서 대량으로 하실 때는 기계에 좀 투자하시는 게 손목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핸드 믹서는 정말 안 비싸요. 얘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가루가 최대한 안 보일 일 때까지 때까지만 좀 하면 하시고 그만해도 매끄럽죠. 네, 매끄러우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매끄럽다는 게 약간 이렇게 윤기가 그렇죠, 나는 이런 그렇죠.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두시고 녹인 버터를 넣을 건데 녹인 버터가 이제 온도가 우리 작업하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전자레인지 가서 50도 50도까지 그렇죠. 네, 그래 주시면 돼요. 네. 50도. 네네. 네. 그래서 싹싹 긁어서 그냥 넣어주시면 한 번에 돼요. 다 넣어도 네네. 돼요? 네, 싹싹 긁는 게 중요해요. 특히 양을 많이 안 하실 때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빼기 시작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이제 모션인데 중앙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 버터가 따로 놀다가 네. 이 본 반죽이랑 같이 섞이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시죠? 예. 네네. 이거 투명한 버터가 맞아요. 이제 사라지는 거네요. 부끄럽고 윤기 나고 네. 네. 그리고 항상 아무리 이제 조심한다고 해도 옆에 그래도 좀 마른 재료들이 묻어 있고 가루가 네네네. 있고 다 안 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주걱으로 정리. 그래서 반죽을 몇 번만 그냥 섞어주세요. 오늘 이게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들으러 온 기분이에요. 대표님께 수업 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지금? 저는 이태원으로 오시면 아 됩니다. 이태원으로 네. 클래스 한번 딱 받으시고 이제 클럽 갔다가 뭐 이렇게. 요즘 클럽 갈 수 있나요? 저는 어차피 못 가요. 그러면 되고 이제 짤주머니에 담으면 됩니다. 따져. 이거 원래 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이 제과 제품의 특징이 저는 이제 효율을 중요시 생각을 해요. 뭐 카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네. 약간 시간이 그렇죠. 돈이니까 진짜 중요하죠. 네, 어떻게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서 휴지를 안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휴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료들이 좀 잘 섞이게 휴지하면서 그 이유였군요. 그것도 있고 휴지를 하면은 배꼽이 좀 더 빵빵히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한 게 잘 섞고 처음 할 때부터 그런 다음에 판을 잘 고른다. 두꺼운 판을 네, 하면 네, 네. 굳이 깊은- 휴지를 안 해도 돼요. 네네 그래도 충분히 두껍게 나온다. 이거 굉장히 꿀팁인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절약이 돼요. 그렇죠. 원래 휴지를 1시간에서 그 이상을 네.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 시간을 줄였다는 게. 저희 지금 만드는데 사실 썩는데 10분도 안 걸렸고 네네네. 그리고 뭐 계량하는데도 사실 10분 안 걸리고 굽는데 10분 내외니까 전체적으로 끊기지 않고
해놓고 가면은 30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카페 사장님들도 이런 거 만드실 때 1시간 또 기다렸다가 또 퇴근 늦게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거 휴지 1시간 동안 하면 또 저희들이 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짤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반죽은 그냥 다 담으시면 돼요. 음. 네,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고 이거를 손으로 들고 자꾸만 담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통 사실 이거 이케아에서 다 수저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내가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대한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스크래퍼로 밀어주시고. 이 앞에 이 깍지는 안 끼우시네요. 깍지는 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을 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서. 그냥 안에다가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네. 혹시나 만들었는데 기포가 좀 많은 것 같다 네. 하시면은 밑에 이제 행주 두시고 탕탕탕 공기를 터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긁어서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셔야 되니까 네. 지금 각도가 이렇죠. 제가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같이 보셔야 되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촬영 각도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제 입이 아니라 이게 다른 분이 해주시니까 되게 고맙네요. 항상 제 입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빼서 네. 이쪽으로. 이거 하면 약간 찍힐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뭉툭한 이쪽으로. 쪽으로 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제 짜면 돼요. 짜면 되나요? 이거 제일 어려운데. 이거. 근데 이게 짜는 게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예쁘게 이렇게 짜는 맞아요. 게 있는데 사실 인스타 사진 말고는 그냥-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채우는 네. 용도군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오븐 들어가면은 한 30초 1분만 지나면 다 녹아서 쫙 펴져요.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인스타용이에요, 인스타용. 인스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르시는 거는 그냥 편하신 만큼 자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좁으면 좀 짜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근데 오늘 다행인 거는 이 초코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성은 별로 없어요. 만들자마자 봐도. 만약에 좀 다른 마들렌 반죽이다, 흐름성이 있다 하시면은 왼손으로 집게처럼 사용을 하시면은 나오는 거를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편하실 거예요. 눌렀다 폈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건데. 네네. 요 틀에 어느 정도까지 채워줘야 되나요? 이거 꽉 채워야 될까요? 그 위에까지 딱 맞추시는 거는 아니고 한 80%? 높이로 80% 봤을 때 정도? 네, 80% 정도. 어차피 이게 구워지면서 부풀어 오르니까 네, 이제 네. 80%까지만 채우면 되는 네. 거예요. 짤 때는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네네. 뭐 인스타용이다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짜는 갔다. 거지만 네.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쭉 그렇게 해도 되는 짜시는 게 거였어요.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걸 괜히 왔다 갔다 했네요. 훨씬- 이게 짜는 게 그냥 짜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일정하게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그게 같아요. 어려워요. 사실 그게 어려운데 그래서 마지막은 다 긁어서 딱 하시면은 좀 부족한 좀 것 같은데. 부족해요. 저도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러면 걸 안 돼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보통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짜는 거를 보여주시고 여기 편집. 그러면 되게 편집 안 하실 거죠? 네, 편집.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치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짰나 봐요. 네, 처음부터. 조금. 이거 대표는 하시는 거 보고 나는 6개 잘해야지 했는데 더 부족하네. 더 평평하게 돼야 돼.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수위를 보려고 치는 거지 그냥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오븐에 넣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오븐으로 가면 되는 네, 거예요. 하고 190에서 한 200도 사이로 예열하시고 굽는 거는 180도에서 180도에서? 10분 내외. 네. 물론 이게 오븐에 따라서 온도는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는 본인 오븐에 맞춰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시고 보정을 해주셔야 되고 몇 개 넣냐에 따라서도 오븐이 반응을 다르게 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 개를 넣으면은 그만큼 뭐 조금 더 구워주시던가 아니면 온도를 살짝 높이시던가 아니면 예열 온도를 높이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바로 예열한 오븐에 갖다 넣도록 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배고프다 벌써. 자, 이거 방금 나왔어요. 이제 꺼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냅둬도 되나요? 나오자마자 그냥 한 번만 쇼크를 좀 주세요. 이거 쇼크 준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잘 빠지기도 하고 네네. 혹시 이제 안에 이제 있던 뜨거운 공기도 좀 빠져나가고 빠져나올 그래서 수 있게. 때리기도 좋고 이미 몇 개는 이렇게 떨어졌네요. 네. 얘를 이제 뒤집으면 될까요? 네, 그냥 가만히 두시면은 다시 이제 식으면서 판에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뜨거울 때 그냥 옆으로만 살짝 돌려주시면은 식히기도 좋고 눌러붙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게 빵빵하게 나왔죠. 네네. 이게. 배꼽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만약 식힌망이 있으시면은 식힌망에 올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식히셔도 되고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떤 공정이 또 남은 거죠? 네, 이제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이제 데코를 할 텐데 우리가 판 디핑이라고 다른 판에다가 초콜릿을 입혀갖고 그대로 찍으면 그대로 찍은 채로 두시면 이 모양, 이 조개 모양, 결 모양대로 그대로 찍혀서 이 비주얼이 더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식혔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좋죠. 먹으면 안 돼요. 촬영용. 네, 대표님 이제 마들렌이 다 식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코팅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코팅 초콜릿을 사용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초콜릿 같은 경우 코팅이 있고 네. 그리고 커브치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르고 그래서 커브치 초콜릿은 뭐 제품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팅 초콜릿은 데코할 때 쓴다. 사실 더 얘기하면 복잡한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커버처로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커버처 같은 경우는 이런 템퍼링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은 판에 넣은 다음에 찍으셨을 때 나중에 안 떨어질 수가 안 있어요. 떨어질 수도 안 떨어질 있군요. 거예요 아마. 코팅 초콜릿을 사용을 해야 되는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온도. 10g 정도를 떠서 넣을 거거든요. 넣은 다음에 찍어줄 이렇게 텐데 찍으면 되는 그걸 이제 작업할 동안 초콜릿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좀 따끈따끈해야 된다. 뭐 온도를 지키거나 아니면 작업을 빨리 빨리. 하거나 뭐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빨리 그래서, 해보자. 네. 이 계량 스푼 저희 이제 네네. 테이블 스푼 15잖아요. 네네. 그걸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다 안 하고 좀 조금 적게 그 정도로? 예, 그냥 네네. 눈대중으로 하시면 돼요. 한 10 정도일 것 같다 하고 넣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빨라요. 너무 많이 작업을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초콜릿이 굳으니까 그냥 저는 보통 한 12개 하고 이게 그렇구나. 담아 놓고 그리고 찍고 이건 아무리 대량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그렇죠, 없군요. 그렇죠. 좀 나눠서 해주셔야죠. 왜냐면 판에 지금 있으면서 굳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가볍게 얹어주시면 돼요. 얹어주시고 뭐 굳이 누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살짝만 살포시.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넘쳐서 또 예쁘지가 않게. 그럼요. 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안 이뻐요. 그거.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냉장실 혹은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초코 완전 차갑게? 굳으면 그냥 빼시면 돼서 이제는 우리 제가 서과장님 차례. 네네. 저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옆에 묻으면 안 되는 거죠? 묻으면 이제 좀 이제 나와서 좀 안 이쁘죠. 여기 그렇죠. 묻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게 코팅하는 걸 되게 힘들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안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안 떨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펜의 종류에 따라서도 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펜은 깨끗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렇죠. 아니면 찍었을 때 거의 다 묻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펜이 이렇게 두 세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팅 초콜릿 안 썼을 경우 안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렇게 구운 펜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펜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깨끗이 네, 닦아서 씻어서 사용하셔야 되군요. 이거 하나하나에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 사실 가장 쉬운 방법 편인가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디저트는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냉장실 넣어두셔도 되고 냉동실 넣어두셔도 되고 충분히 굳히면 되니까 뭐 한 15분? 15분 두셨다가? 정도 차갑게 해놓고 이제 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잘 빠질 거예요. 그럼 이제 냉장실로 제가 한번 가져가 네. 볼게요. 짠. 네, 그럼 이제 한번 떼보면 될까요? 네, 그냥 떼셔도 되고 네.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한번 네. 치고. 네. 네. 아주 매끈하게 잘 나왔죠. 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초콜릿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손을 대시면 손을 녹아요. 잡으면 안 녹아요. 되는데. 특히 이제 장갑 안 끼고 손을 하면 지문 이렇게 그대로 찍혀요. 이게 틀 따라서 매끈함이 좀 다른 예를 들어 실리콘 코팅이 돼 있는 펜을 사용하시면은 더 반짝거려요. 지금도, 지금도 실리콘은요? 지금도 반짝거리는 편이긴 한데 약간 매트한 반짝거림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는 정말 광이 나도록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대표님께 더 광이 잘 나는 것 같죠? 남의 했더니 커 보이는 건가? 어쨌든 이거 초코 코팅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잘 떨어지게 만드는 게 저희가 쉽지 않다고 들었었는데 근데 대표님과 함께 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지켜야 될 것들 뭐 온도 지킨다, 뭐 계량을 정확하게 한다 그런 것만 하시면 사실 실패를 안 하시고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품목이 마들렌이에요. 네. 주시면 좋아요. 카페에 가면은 커피만 먹기는 조금 뭔가 아쉽고 그렇죠. 그렇다고 케이크를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마들렌 있으면은 딱 한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사서 꼭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판매하시기 너무 좋은 그런 디저트가 아닌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둘이서 1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12개 했죠.
이렇게 맛있는 거면 한 100개는 만드셨어야죠. 지금 12개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게 초코가 진짜 굉장히 진하면서 초코 향이 확 들어오는 게 네. 몇 개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네, 물리지 않는 그런 맛인데요. 그리고 바깥에 이게 코팅이 또 돼 있어서 네. 딱 이 좀 식감적으로도 좀 아삭함도 있고 맞아요, 초코 맞아요. 맛도 더 나고. 보기도 예쁘고요. 네네. 아까 전에 그 책 얘기를 하셨는데 아, 네. 이 레시피가 혹시 그 책에도 나와 있나요? 네, 책에 나와 있는 레시피 그대로 오늘 만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보시면 슈가레인의 카페 디저트 클래스라고 저도 이거 선물로 하나 네. 주셔가지고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 똑같은 레시피가 있다는 거군요. 네, 똑같아. 이게 초코 마들렌이네요. 요거를 오늘 맞아요. 만든 거고요. 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고 그 코코아 파우더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는지 그 제품명까지 적어 놓으셔가지고 재료를 선택하는 어려움까지 좀 해소를 해주시는 되게 속이 깊으시네요. 근데 저는 그럼 이 책을 보고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저도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와 책까지 선물로 주신 조한비 대표님께 여기 마무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먹어봐야지 근데. 네, 네. 침을 흘리고 계셔가지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인생 마들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근데 얼마에 팔아야 돼요? 요즘은 평균이 2,500원에서 시작하는 것 네, 같아요.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잖아요. 네. 이제 판매하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마들렌뿐만 아니라 구운 과자류는 실온 밀폐 보관이에요. 그래서 밀폐는 해주셔야지 안 마르니까. 그리고 사실 하루가 지나면은 좀 더 촉촉하고 좀 더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어서 다음 날 먹는 것도 또 느낌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실온 밀폐로 한 3, 4일 정도. 막 만들어서 제가 먹어봤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바삭한 식감이 있긴 한데 이게 하루 정도 숙성을 하면 더 촉촉한 마들렌이 맞아요. 됩니다. 부드럽고. 네. 저 그 식감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 내일 또. 내일이요? 네, 내일까지 갈지 내일까지 모르겠지만 좀 가시기 전에 네. 한 50판 더 만들어 놓고 가시는. 이게 그러면 많이 만들어 놓고 혹시 냉동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되나요? 가능은 한데 네. 저는 특별히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유통도 해야 되고 지점들마다 이제 배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개인 카페다 하면은 가장 좋은 퀄리티를 또 손님한테 맞아요. 드려야 되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전 휴지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분 안에 다 끝났잖아요. 지금 네네. 굽는 것까지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만드는 게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러면은 한 번에 만들어 놓고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간단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는 게 최상의 퀄리티다. 네.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옆에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마들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또 집에서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따라해 보시면 조한비 대표님의 레시피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먼 길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것까지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아, 좋죠. 저야 정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제 먹자. 네. 먹자. 드세요. 안 드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대표님이 더 드신다 그러면 어쩌나 했어.